오늘은 선생님과 삼포도와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핵심 개념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민수와 영희가 있어요. 영희랑 민수가 있는데 영희랑 민수가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봐서 국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수학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민수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뭐 70점, 80점, 90점이었어요. 70점, 80점, 90점. 근데 영희 같은 경우는 국어가 60점, 그리고 영어가 80점, 그리고 수학이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민수랑 영희는 사실 평균 점수,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 점수는 다 같겠죠? 요거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보세요. 평균이 80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영희도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은 80점이 나옵니다. 80점이. 80점이 나오는데 두 학생의 평균이 같기는 하지만 평균은 같지만 상대적으로 누구의 점수가 좀 더 안정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수의 점수가 좀 더 안정적이다. 평균에 흩어진 정도가 없다. 흩어져 있지 않다.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민수의 점수가 아무래도 좀 더 평균에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으니까 점수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고, 영희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로부터 국어는 너무 못하고 수학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학생의 평균 점수는 같지만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다르다.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앞으로 분산이라고 얘기할 거야. 분산도 있다.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은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인데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민수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각 자료들의 평균을 먼저 구해요. 자, 보세요. 민수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일단 평균 80을 구한 다음에 80을 이렇게 밑으로 까세요. 80을 이렇게 밑으로 까신 다음에 자료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70에서 80을 빼주면 마이너스 10이죠. 80에서 80을 빼주면 0이죠. 90에서 80을 빼주면 10이죠. 이게 평균에서 자료에서 평균을 뺀 요 각각들을 편차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 편차들의 제곱, 얘 제곱하면 100이죠. 얘 제곱하면 0이죠. 얘 제곱하면 100이죠. 이렇게 더한 걸 다시 3으로 나눈 거를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라고 합니다. 3분의 200. 그래서 너의 분산은 3분의 200이라고 나타내는 거고요. 자, 아까 영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자, 각 자료에서 평균 80, 80, 80을 빼보겠습니다. 자료에서 평균을 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 나오고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20 나오죠. 요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요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요. 얘 제곱하면은 400이죠. 얘 제곱하면 0이고 얘 제곱하면 400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3으로 나눠준 3분의 800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분산이 되는 겁니다. 분산. 그럼 분산이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분산이 더 크죠. 그래서 평균은 같지만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인 분산이 영희가 더 크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 네. 네,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끝입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혹시 요런 자료들을 가르쳐 줬어요. 요런 자료들. 그럼 요런 자료들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세요.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자료의 평균은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이 11이죠. 그럼 앞으로 요런 자료가 나왔을 때 밑에다가 이렇게 평균을 쓰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세요. 8에서 11을 빼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10에서 11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죠. 11에서 11을 빼주면 0이죠. 12에서 11을 빼주면 1이죠. 14에서 11을 빼주면 3이죠. 그럼 요 각각들이 뭐냐면은 다음 자료의 편차예요. 편차. 근데 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요 편차 제곱의 평균. 얘 제곱, 그리고 얘 제곱, 얘 제곱, 그리고 얘 제곱, 그리고 얘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눈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5분의 20 나오는데 얘가 분산이에요. 분산인데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야. 근데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5회에 걸친 사격 기록이에요. 사격 기록. 1회에는 8점, 2회는 6점, 3회에는 10점, 4회는 7점, 5회는 9점이 나왔어요. 그때 각 자료의 평균과 편차를 구하라고 했죠. 자, 우선 평균은 이거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줘야겠죠. 다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면 14, 24, 31, 40. 다 더하면 40이죠. 40을 5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죠. 평균은 8이에요. 그 평균을 밑에 이렇게 까세요. 평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균은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료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자, 빼주면 8에서 8 빼주니까 0이고요. 6에서 8 빼주니까 마이너스 2고요. 10에서 8을 빼주니까 2고요. 7에서 8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8에서 9에서 8을 빼주니까 1이에요. 그럼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뭐냐면 편차예요. 각 별량의 편차는 순서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편차들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와요. 편차들의 합. 다 더해보세요. 편차들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온다. 요걸 하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6명의 학생의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X값을 구하세요. 자, 편차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편차들의 합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죠? 0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2개 더하시면 2, 2개 더하시면 1, 요건 마이너스 1이니까 다 더한 게 2야. X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더한 게 2예요.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래야 요걸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겁니다. 0이. 따라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분산과 표준 편차, 각 자료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볼 건데요. 어쨌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60, 65, 70, 75, 80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5랑 75랑 먼저 더해 볼까요? 65랑 75랑 먼저 더하면은 여기서 이제 140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40이고 140에 70을 더하니까 이렇게 더한 게 210이죠. 그리고 60이랑 80이랑 더한 140이요. 다 더하면은 350이죠. 근데 350을 5로 나눠줄게요. 그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은 70이죠. 평균은 70점. 따라서 평균을 먼저 구하세요. 평균을 구하면은 70점이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 평균을 구하면은 각 자료 밑에 평균을 이렇게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자료에서 평균을 빼세요. 그게 편차예요. 60에서 70을 빼면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10, 65에서 70을 빼주면 마이너스 5, 70에서 70 빼주면 0, 75에서 70을 빼주니까 5, 80에서 70을 빼주니까 10.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편차가 되는 겁니다. 각 별량의 편차. 각 별량의 편차가 되는 거고,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돼요. 편차 제곱의 총합. 너의 제곱 100 플러스 너의 제곱 25 플러스 너의 제곱 0 플러스 너의 제곱 25 플러스 너의 제곱 100.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고, 얘를 5로 나눈 게, 이거 일단은 계산을 하시면 편차 제곱의 총합이고 편차 제곱의 평균은 얘를 다시 5로 나눈 게 되겠죠. 얘가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자, 그럼 125, 그리고 여기도 125, 250이죠. 250. 250을 5로 나눴어. 그러니까 50이죠. 그래서 분산이 뭐가 되는 거냐면 50이 되는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얘네들 제곱해서 평균 내준 게 분산이고, 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순서대로 여러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선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우선은 평균을. 자, 얘네들을 순서대로 다 더할 건데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순서대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짝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자, 우선 이렇게 먼저 더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 89랑 85랑 더하면은 89, 85 더하면은 14니까 하나 올라가고요. 17. 174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74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이랑 84랑 더하면은 90이랑 84랑 더하면은 176. 176. 그리고 마지막에 90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하시면은 이렇게 더해서 10이고 하나 올라가서 15가 되겠죠. 15. 그래서 하나 더 올리면은 350. 350에다 마지막으로 90을 이렇게 더해서 총합 보여주시면은 0, 4, 440이 총합인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40을 5로 나눈 게 평균이 돼요. 5, 8, 40, 그리고 40, 88. 평균은 88점이죠. 88. 그래서 평균을 88. 이렇게 평균을 88이라고 잡고 밑에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세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주면 이거 1이죠. 92에서 88 빼면 4죠. 90에서 88 빼면 2죠. 85에서 88 빼면 마이너스 3이죠. 84에서 88 빼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편차를 구하신 다음에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해서 0이 나오면 제대로 구한 겁니다.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된다. 너랑 너랑 더하면 0이고 너랑 더해도 0이니까 편차가 0이다. 제대로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너의 제곱 1, 그리고 너의 제곱 16, 너의 제곱 4, 너의 제곱 9, 그리고 너의 제곱 16 이렇게 더한 거를 다시 5로 나누세요. 이게 뭐냐면 분산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된다 이겁니다. 결국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한 거는 얘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20이 될 겁니다. 20이고 1이랑 9랑 더하니까 10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30이 되고요. 30 플러스 16이니까 46이 되겠죠. 네, 5분의 46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5명 학생의 수학 성적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죠? 편차. 근데 선생님이 편차의 총합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더해서 0이고 이게 플러스 5니까 요 x는 마이너스 5란 소리겠죠. 즉 B 학생의 수학 점수를 선생님이 만약 x라고 잡을게요. 근데 이 세 학생의 이 5명의 학생의 평균이 75점이래. 그러면은 그 점수에서 평균을 빼준 게 편차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했습니까? B 학생의 점수를 x라고 잡고 5명 학생의 평균을 70이라고 할 때 점수에서 평균을 빼주면 선생님이 편차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편차의 총합은 0이기 때문에 x가 5란 말이야. B 학생의 편차가 마이너스 5란 소리예요. 따라서 x에서 75를 뺀 거를 마이너스 5라고 잡아줘야겠지. 이 x를 B 학생의 수학 점수라고 잡았을 때 그럼 x는 75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B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70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문제 익히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6명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 자, 그럼 편차를 가르쳐주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 편차들의 총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0이 나오도록 하는 x를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x가 뭐가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분산을 구해야겠죠. 분산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 제곱의 평균 너 제곱 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다 더한 다음에 다시 6으로 나눠야 돼요. 4의 제곱 16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플러스 4 얘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6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분자 부분이 30이 나와요. 그래서 6분의 30이 5가 되는 거니까 분산은 5가 되는 거고요. 분산은 5가 되는 거고 분산은 5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5가 표준 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산은 5, 표준 편차는 루트 5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개의 별량, 즉 자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료의 평균이 9이고 분산이 5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요 5개의 별량의 평균이 9라고 했으니까 얘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게 9란 소리겠죠? 그래서 7 플러스 x 플러스 9 플러스 y 플러스 11을 5로 나눈 게 9란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게 5, 9, 45 이렇게 나오고 x랑 y를 제외해서 7, 9, 11 더하면은 이게 27이 나오죠. 27. 즉 27 플러스 x 플러스 y가 45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x 플러스 y는 18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 x 플러스 y는 몇이다? 18이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5개의 자료의 분산이 9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7x 9 y 11에서 평균이 9라고 했으니까 9를 다 빼겠습니다. 9를 다 뺄게요. 자 그러면 자 7에서 9를 빼서 마이너스 2, x에서 9를 빼서 x 마이너스 9, 9에서 9를 빼서 0, y에서 9를 빼서 y 마이너스 9, 11에서 9를 빼주니까 2. 요거를 각각 제곱. 요거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거의 평균이 분산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9의 제곱은 이렇게 쓰고요. 0의 제곱은 필요 없고요. y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될 거고요. y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될 거고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가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으니까 얘를 5로 나눈 게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이 분산이 뭐라는 소리냐면은 5란 소리죠. 따라서 여기서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은 좌변이랑 우변에 5를 곱해서 여기까지가 25가 되는 거고요. 25. 그리고 4랑 더하면 8이죠. 플러스 8. 플러스 8을 뒤로 넘기면 마이너스 8. 28에서 25에서 8을 빼주니까 17이 되도록 하겠네요. 17. 맞죠? 25에서 8을 빼줘서 17. 네. 여기까지 우리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 완전제곱식을 풀면은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이렇게 나오고 얘는 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81 이렇게 나오죠. 얘가 1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8x랑 마이너스 18y에서 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8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18로 묶으면은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81 플러스 81 즉 플러스 2 곱하기 81은 1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네들을 이제 다 뒤로 넘겨야 되니까 천천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18이니까 여기다 18 집어넣으시면 얘가 18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8의 제곱. 자, 최종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너를 뒤로 넘길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8제곱이 넘어가서 18제곱,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81, 그리고 플러스 우변에 있던 17. 얘를 계산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이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은 요 계산의 결과가 179가 나온다. 179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반과 B반의 평균 점수는 B가 더 높죠. B반이 평균 점수가 더 높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A가 더 커요.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야.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근데 선생님이 분산이 뭐라고 했냐면 소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 분산돼 있다.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산이 크다는 소리는 흩어진 정도가 많다는 소리예요.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가 많다는 소리야.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분산이 작다는 소리는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소리야. 즉 고르다라는 소리죠. 자료의 분포가 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작고 요거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까 분작고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분산이 작을수록 고르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크다.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도 크겠죠. 그래서 A반이 B보다 당연히 분산도 클 겁니다. 표준 편차랑 분산이랑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기억은 맞는 겁니다.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 그죠? 우수하죠. 평균이 크다는 소리는 점수는 더 우수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A반의 성적이 B반 성적보다 고르다. 분산이 작아야 고른 거예요. 그러면 A반의 성적이 B반 성적보다 고릅니까? 아니죠. 분산이 이게 더 작으니까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더 고른 거지. 디귿은 틀린 거야. 자, 그리고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평균에 더 가까이 모여 있다. 이게 더 고르다는 소리예요. B반의 성적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 고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경민의 반 남학생과 여학생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경민의 반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를. 자, 그런데 남학생은 학생 수가 8명이고 남학생의 분산이 6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어.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 6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편차 제곱의 총합을 자 써줄게요. 편차 제곱의 총합을 뭐로 나눈 게 학생수 8로 나눈 게 뭐란 소리예요? 분산 6이란 소리예요. 남학생 편차 제곱의 총합을 8로 나눈 게 6이란 소리야. 그럼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6, 8, 48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지금 다릅니다. 여학생의 분산이 10이라는 소리는 여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여학생의 수 12로 나눈 게 분산, 즉 11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여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좌변이랑 우변에 12를 곱해서 11 곱하기 12 맞죠? 11 곱하기 12 중 몇이죠? 22, 11, 132가 되겠죠? 그래서 여학생 편차 제곱의 총합이 13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산, 남학생과 여학생 토탈 합친 반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분산을 구해줘야 돼. 전체 분산은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총합과 여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의 합, 즉 48 플러스 132. 이 총합들을 한 번에 다 더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48 플러스 132를 남학생 플러스 여학생 수 토탈 합치면 20명으로 나눈 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경민의 반 학생, 경민의 반 전체 학생의 분산이 되는 거고, 요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48 플러스 132는 몇입니까? 180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180은 90이 되는 거예요. 90. 20분의 180은 9가 되겠죠. 그죠? 20분의 180은 9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루트 9. 따라서 최종 답은 3. 경미대만 학생 전체의 표준 편차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익히기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자료 APC의 평균이 8이고 APC의 분산, 평균으로부터 요 각 자료에 흩어진 정도가 14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A에서 2를 빼고 요 B에서 2를 빼고 C에서 2를 뺀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PC의 평균이 8인데 A라는 자료랑 B라는 자료랑 C라는 자료가 각각 2씩 동일하게 빠졌습니다. 그럼 평균도 똑같이 2씩 빠지겠죠. 얘에서도 2 빠지고 2 빠지고 2 빠졌습니다. 그럼 평균도 똑같이 2가 감소해서 요 세 개의 평균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각 자료가 똑같이 2씩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평균 2로부터 흩어진 정도도 동일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분산은 14.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통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아주 깔끔한 거고요. 이게 안 되면은 식으로 가셔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의 별량이 8이라는 소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게 뭐란 소리예요? 8이란 소리고요. 분산이 14란 소리는 평균에서 요 각 자료에서 평균을 빼세요. A-8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B-8의 제곱 플러스 C-8의 제곱을 뭐로 나눈 게 3으로 나눈 게 14란 소리예요. 14. 그런데 출제자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놈들의 평균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구해주면 이거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마이너스 6을 3으로 나눈 게 3으로 나눈 게 평균이 되겠죠. 얘 평균 계산해 보시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4니까 요거 계산하면 24가 되겠죠. 24에서 6을 빼주면은 18, 18을 3으로 나눠주면 6. 너의 평균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노의 평균은 6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요 각 자료에서 평균을 뺄게요. 그럼 a-8에 너에서 평균 빼서 제곱, 그리고 너에서 너 빼서 제곱, 그리고 너에서 너 빼서 제곱, c-8의 제곱. 얘를 뭐로 나눈 게? 3으로 나눈 게 분산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3분의 a-8의 제곱, 3분의 b-8의 제곱, 3분의 c-8의 제곱. 얘가 분산이 되는 거고, 분산은 동일하게 나온다. 똑같이 1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127페이지까지 과제로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